안녕하세요, 주차남입니다. 저번 시간에 상하단선 매매법까지 알려드렸죠. 오늘은 RSI 지표를 이용한 50% 구간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까요? 렛츠 고! 일반적으로 50% 매매법은 RSI가 50% 지점을 상향 돌파하면 상승 추세가 지속돼서 하향 돌파하면 하락 추세로 본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죠. 70% 구간에 넘으면 과매수 구간이고 30 구간 밑으로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이다. 그러면 30과 70 사이는 50이겠죠. 그래서 RSI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추세가 전환이 돼서 상승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게 아니면 보통 50% 이 구간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50% 구간을 돌파를 하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50% 구간이 넘었을 때 매수를 하거나 롱 포지션을 잡아서 요 상단선 터치할 때까지 먹겠다는 거죠. 반대로 RSI가 올랐다가 떨어질 때도 50% 구간을 돌파해야지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걸 확실시한다고 보고 이때 숏 포지션을 잡거나 매도를 한다, 이런 방법인데, 근데 제가 이걸 그냥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는 뭐 추세가 돌파를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척하다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매매법을 이렇게만 써서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개를 더 추가한 게, 이게 실제로 바이비트에서 쓰는 RSI인데 처음에는 주기가 14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요 밑에 보면 설정값이 두 개가 더 있죠. 이게 뭐냐면 이 RSI에 대한 또 이동 평균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주기로 잡을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단순 이평을 쓸지 지수 이평을 쓸지 가족 이평을 쓸지 이 세 가지 설정도 가능하거든요. 제일 기본 세팅값은 단순 이평으로 돼서 이 설정값은 그대로 써도 돼요. 뭐 여러 증권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코인 거래소들을 보면 이 설정값이 그대로 SMA랑 14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 SMA의 주기는 9로 설정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5로 설정돼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보통은 9나 14로 돼 있거든요. 이 설정값 바꾸면 뭐가 되냐면 이 숫자를 줄일수록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은 하는데 정확도는 조금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MA는 단순 이평 알잖아요. 그냥 전체 주기의 평균값을 구한 거고, 그리고 EMA는 전체 평균에서 SMA보다 조금 더 최근 가격에 가중치를 둔 거예요. 그래서 SMA보다 EMA가 조금 더 민감하게 빨리 움직일 거고, 대신에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움직이는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SMA가 좀 더 안전하다. 실제로 해보면 지금은 RSI 보라색 선만 보이지 이 이평선 선이 안 보이잖아요. 이건 스타에 가서 여기 두 번째 체크박스가 해지돼 있죠. 이걸 클릭, 그럼 파란색 선이 생겼죠. 자, 비교해 볼게요. 자, 이 구간을 봤을 때 RSI가 이 파란색 선을 통과를 할 때 주가가 오르죠. 그러면 이 추세가 전환되는 이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데, SMA로 봤을 때는 급등이 일어난 날과 급등이 일어난 하루 전과 그 사이쯤에서 교차를 해요. 근데 그걸 EMA로 바꾸면 지금 보셨나요? 이 파란색 선이 이 위에 있다가 지금 이 밑으로 조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RSI가 파란색 이평선을 돌파하는 시기가 좀 더 빨라진 거지. 그래서 좀 더 빠른 시기에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저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설정값을 9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단순 이평에서 지수 이평으로 바꿔서 더 민감해졌고, 14일에서 9일로 줄였기 때문에 또 민감해지겠죠. 이거 보이시나요? 14였을 때는 조금 더 완만하고 9로 바꾸면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지죠. 왜냐하면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최근 변화에 민감하다는 거지. 그냥 차트에서 보는 이평선도 5일선보다 21선이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5일선은 완전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5일선 보고 거래하나요? 보통 21선 보고 거래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대로 SMA 14로 둘지 아니면 EMA 뭐 14나 9로 둘지, 이거는 본인 선택에 따라 달렸어요. 근데 본인이 보는 눈만 좀 더 좋고 손절 라인을 잘 잡거나 다른 지표랑 병행해서 같이 보기 때문에 상관없다, 난 거래량 펴지는 것까지도 잘 잡아낸다, 이런 분들은 뭐 EMA 9로 설정해서 써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일단 첫 번째로 뭘 보냐면 지금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락 추세인데 여기서 RSI가 일시적으로 이평선을 다시 돌파를 했다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네, 이렇게 사면 무조건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차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결정을 내리고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네 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RSI가 오르다가 50% 구간을 보통 뚫어요. 저는 이때 바로 결정을 안 하고 진짜 제대로 된 급등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50% 구간에 돌파를 했는데 다시 50% 구간 밑으로 떨어져. 그러고 다시 재돌파를 할 때가 있는 거죠. 이때 단순히 이 50% 구간 돌파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이 이평선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이 50% 구간이 넘어서
넘어섰다가 다시 50% 구간 밑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50% 구간도 돌파를 하고, 그러면서 이평선 이 파란색 선도 교차를 하는 이 지점에 매수를 하면 보통 다음날 급등을 한번 일으켜요. 이것도 확률이기 때문에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생각보다 잘 맞아요. 물론 거래량도 같이 동반해줘야지 빅 상승이 나겠죠. 반대로 이렇게 차트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는데 아직 숏 포지션을 못 잡았다. 그래서 진입 타점을 잡고 싶은데 이럴 때 이 50% 구간을 넘어섰다가 다시 살짝 반등을 줬다가 한 번 더 꺾어 내려갈 때, 이때 이동평균선도 교차를 하면서 크로스가 될 때, 이때 숏 포지션을 잡으면 큰 하락이나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차트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지. 오케이? 이 매매법이 생각보다 좋아요. 근데 사실 이전에 뭐 이평선이라든지, 이평선은 다다음 시간에 설명하겠네요. 아무튼 이평선이라든지 볼린저 밴드라든지 RSI라든지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면 다 결국 나타나는 게 비슷해요. N자형 파동 그리면서 중간에서 지지받고 크게 반등, 그런 차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주식이나 코인 오래 한 사람들은 그런 타점만 기다리는 사람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네요.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쉽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죠? 부탁드립니다. 안녕.